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지금 차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코스피 차트 간단하게 지금 갭을 메꾼 부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오스, 웨이브, 트론, 그 다음에 리플,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니까 이오스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차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금리 인하의 마무리 시점에 코스피는 채널 하단부까지 빠지게 되면 11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2020년 9월쯤에 11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는 제가 그 금리 인하 시작을 2020년 초 또는 뭐 2019년 올해 말에 시작을 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페드에서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땡겨서 하면 더 빨리 하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코스피에서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때 이제 2018년도 10월에 이렇게 큰 갭이 있었습니다. 큰 갭이 있고 이렇게 갭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 상승하면서 이 갭을 메꿨습니다. 이 갭을 보시면 지금 이 갭자리에서 이때 이제 쓰리바닥 찍었을 때 보시면 여기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두 번째 바닥 터치했던 부분이 저점이 2218이고요. 이번에 이제 고점이 2210. 잠깐만요. 예. 이때 고점이 2222예요. 그래서 일단 갭은 메꿔진 상태고, 여기 지금 엊그저께 작은 갭이 있긴 한데 코스피 지수로 한 4포인트 정도 되는 갭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뭐 다시 음봉으로 나오면서 또 갭을 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큰 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무시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이 갭을 메꿔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2400포인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40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어찌됐든 다시 이제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질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때 이제 쌍바닥을 찍었던 1987포인트 만약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아마 그때는 진짜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8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일단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보시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보시면 그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 이 비율이 이제 변형된 역회된 숄더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1대 3.4 정도 비율로 간다라고 했을 때 2월 8일이 한 3.4 비율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이제 변동성이 나와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이 자리가 3738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왔어요. 자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오늘 중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 3710달러를 넘어가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러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월 8일 날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상승을 한 이후에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이렇게 15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옆으로 쉬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 3일 정도 이제 쉰 거예요. 쉬었는데 지금 이제 15이평선하고 이제 만났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오늘 중에 만약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하다. 오늘 중에 돌파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돌파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다음 목표치는 일단은 먼저 단기적인 목표치는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폭만큼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상승했던 폭만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목표치는 단기 상승 목표치는 3,980 체크를 해드릴게요. 3,980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일단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4,700달러 4,700달러까지 목표를 두고 움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뭐 일단은 지금은 돌파 흐름이 먼저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장중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EOS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다음으로 EOS는 지금 어핏에 그 BTC 마켓이 없어서 제가 이제 investing.com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EOS도 흐름이 좋아졌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 수렴을 돌파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EOS 설명을 한번 드릴 때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삼각 수렴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하락 채널은 돌파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는데, 보시면 하고 오히려 이제 아래로 이탈돼서 빠졌고, 이번에 굉장히 이때 긴 시간 동안 거의 2018년도 8월 달부터요, 8월 중반부터 11월 말까지니까 거의 한 3개월을 830사토시를 기준으로 횡보를 했다. 824토시 되겠네요. 824토시를 중심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824토시를 중심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EOS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겨웠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 이탈하면서 이제 EOS 진짜 이러다 뭐 스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다시 장기 채널을 한번 보여드리면, 하락 채널 자체를 지금 돌파가 됐기 때문에 EOS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삼각 수렴에서 오히려 삼각 수렴 꼭지점은 지금 2019년도 4월이에요. 4월인데 그 전에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도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맨 위에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맞고 지금 쉬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쉬어준 다음에 에너지를 모으고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게 되면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왔을 때쯤에 다시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일단 로그를 적용했고요. 채널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EO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에 오히려 BTC 마켓에서는 2017년 말이 아니라 2017년 말 2018년도 초보다 더 고점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BTC 마켓에서 EOS는 좀 특이했죠.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2017년 말이 최고점인데 EOS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5월이 최고점이다 보니까 다른 알트코인보다 좀 더 많이 하락한 것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2017년 말에 그 BTC 마켓 저점보다는 지금 현재 위치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려보면 2018년 5월부터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렸습니다. 하락 채널을 그려서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하락 채널을 그렸어요. 하락 채널을 그렸고,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지금 보시면 하락 채널을 돌파가 됐다. 돌파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삼각수렴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미 이제 하락 채널을 돌파됐기 때문에 이호수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저점을 높인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 삼각수렴을 지금 돌파하고 지금 이제 200일선 맞고 쉬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채널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상승 채널, 뭐 각도는 지금 이때 상승 각도보다는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채널로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호스는 차트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웨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웨이브는 보시면 지금 89,000사토시 고점,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된 이후에, 이때죠. 이때 돌파가 된 이후에 89,000사토시를 맞고 두 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 69,000사토시, 그러니까 뭐 70,000사토시에서 69,000사토시 사이, 이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 이 69,000사토시를 안 깨고 지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빠지면서도,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빠지면서도 일단 69,000사토시에선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에서 지금 4시간 봉입니다. 하락세경 패턴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다시 돌파가 나와서 일단은 흐름 자체는 지금은 일단 좋아졌다. 그래도 좋아진 상태고, 일단은 하락세경에서 상단부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89,000사토시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69,000사토시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하락세경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웨이브도. 그리고 이제 트론을 설명을 드릴 건데, 트론이 지금 이제 오늘 2월 11일 날 오늘 이제 에어드랍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 공지사항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일정이 2월 11일 날 딱 몇 시로 못을 박은 건 아니었고, 다시 한번 공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오전에 못 해봤는데, 에어드랍은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예.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먼저 일봉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1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린 빨간색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을 잘 지켜주면서 상승을 했는데 2월 8일자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BTC 마켓에서 트론은 하락 이탈했습니다. 하향 이탈했고,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15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꺾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차트상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지지 라인이 있었어요. 754토시하고 724토시가 이렇게 고점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자리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지금 지지받는 라인은 지금 보시면 이 윗꼬리를 빼면 이 694토시가 다시 한번 또 지지 라인으로 이제 작용이 돼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일 이평선 올라오고 5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만약에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지금 694토시와 724토시 이 사이에서 횡보 지지를 받아주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 준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에너지를 모은 후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일단 50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일단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맞고 반등이 나오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 제가 차트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들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제가 상승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횡보만 해줘도 사실 원화 가격이라든가 뭐 달러 가격으로는 오히려 알트코인들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예. 리플도 보시면 15일 이동평균선이 꺾이고 지금 지지를 잘 받고 반등해줬던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제 이탈하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1월 30일에 이렇게 큰 반등을 했습니다. 큰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9,300 사토시, 이게 9,300 사토시가 이제 저항 라인이잖아요. 9,300 사토시를 안착하지 못하고 윗꼬리만 달고 빠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9,300 사토시와 8,700 그리고 8,300 이렇게 이 박스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8,300 사토시를 깨지 않으면 일단은 이 안에서 마찬가지로 리플도 계속 움직여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박스 안에 갇힌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급등하고 눌러주고 또 반등 급등하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몇 차례 더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또 리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제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고,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돌아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서 이제 올라오는 기간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완만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오는 기간까지 계속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다, 리플은.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을 어떻게 보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리플은 참아야 되고, 지금 보면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카이버가 한 60% 넘게 반등을 했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크 같은 경우는 뭐 10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눌러주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갖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크라든가 뭐 카이버가 갖고 있지 않는데 급등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간에 너무 슈팅 나온다라고 생각되면, 뭐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30에서 한 50% 정도는, 예를 들어서 아크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50% 넘어갈 때부터 분할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뭐 10%씩 매도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예를 들어 리플은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리플 같은 걸로 잠깐 교체해서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급등 나오고, 이렇게 급등 나온 이후에 다시 눌러주잖아요. 깊이 있게 조정 나오면 급등 나온 부분을 다시 이제 교체 매매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반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급등 나오는 거 그 쫓아가서 먹으려고 갖고 있던 리플을 매도해서 아크를 산다거나, 아니면 리플을 매도해서 뭐였죠? 카이버를 산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급등 나오는 거 쫓아갔다가 순식간에 30-40% 마이너스 나서 오히려 갖고 있던 리플 물량만 털린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물량만 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다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정하셔서 20-30% 아니면 좀 많다라고 하면 한 50%, 어제처럼 뭐 아크처럼 100% 넘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갖고 있던 물량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한 50% 정도는 덜어내셨다가 다른 알트코인으로, 아직 안 올라간, 아니 비트라든가 알트코인들로 보유하고 계셨다가 다시 지금 올라간 거 다 반납하고 빠졌잖아요. 빠지면 다시 교체해서 갖고 가시면, 그러면 뭐 아크를 늘리시든지 아니면 리플 개수를 늘리시든지 아니면 뭐 현금으로 그냥 현금을 쓰시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잘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쫓아가면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리플은 만약에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리플 보유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은 한 번씩 매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매도를 할 때 항상 내가 홀딩 물량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만약에 그걸 못 지킬 거라고 본인이 생각되면 아예 하지 마시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30% 이런 먹는 거에 이제 재미를 붙이시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매도를 해서 뭐 10% 20% 매도했다가 수량을 늘렸어요. 다시 또 매도하고 수량을 늘렸습니다. 매도하고 수량을 늘렸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20, 30%만 해야 되겠다. 만약에 리플 100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20, 30%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야, 이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한 반 해볼까? 아니면 반이 아니라 뭐 한 다 해볼까 하다가 다 하는 거죠. 처음 계획된 물량보다 더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슈팅돼서 더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30만 했다가 더 추가적으로 반등했을 때 나머지 물량들을 또 원래 계획했던 타이밍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컨트롤 나는 못한다 라고 하시면 그냥 홀딩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그거를 지켜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올 때 뭐 1, 20%라도 매도했다가 수량 늘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두 개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라이트코인.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계신 분들도 차트를 보면 굉장히 지겨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BTC 마켓에서 보시면 다른 알트코인들 다 펌핑 날 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한 이후에 한번 상승해주고요. 그 12월 26일 날 상승해주고 계속 눌러줬습니다. 계속 눌러주면서 다시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비트코인 캐시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돌파할 때가 됐다. 돌파할 때가 됐고 이 15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위로 올라와서 돌파해준 이후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15일 이동평균선 돌려 세워주면서 지금 완전 역배열되는 상태입니다. 200, 120, 50 15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세경을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돌파한 후에 안착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겨울 수 있는데 그만큼 차트 모양 자체가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지겹게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크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일단은 차트 모양은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이고 지금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진을 빼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하고,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트만 그런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떤 코인 같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뭐 해커가 도둑질해서 결국 이제 버려진 코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버려졌지만 그 버려진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다시 또 생태계를 구축해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라이트코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코인은 일단은 흐름 자체가 좋아졌잖아요. 좋아졌고 라이트코인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또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하락 그 쐐기형 패턴의 각도는 약간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런 알트코인들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 흡사하다. 근데 이렇게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돌파한 이후에 또 눌러줬습니다. 눌러주고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요. 이때 이제 고점 지지받았던 0.01이에요. 0.01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쉬었죠. 쉬면서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갔습니다. 돌아 나가고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15일 이동평균선 맞고 바로 이제 돌파를,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 이후에 이제 큰 상승이 30% 넘는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저항 역할을 하는 라인이 0.01입니다. 0.01인데 이 0.01을 지금 오늘 일단 돌파가 됐고 지금 다시 이제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돌파가 됐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음 목표치인 0.01호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거다.
0.01호까지 볼 수 있는 거다. 물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 하고 이제 이격이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15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보시면 이 위치한 이 0.012 이 안에서 이 0.012 사토시 0.012 비트를 중심으로 여기서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횡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돌파가 됐기 때문에 뭐 바로 또 올라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격은 나중에 지금 뭐 0.01호까지 바로 급등해주고 나중에 그때 이격을 또 좁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 자체는 라이트코인은 계속 좋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계속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교체 매매 할 필요 없이 그냥 들고 계시면 저는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차트 설명만 드렸는데 일단 오늘 차트 이야기 한 것 중에 뭐 궁금하신 내용 또 아니면 뭐 꼭 오늘 지금 나온 차트 설명 아니어도 여러분들 또 의견이라든가 같이 정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11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